오늘 저는 많은 남성분들이 일상생활이 고통으로 변하기 전까지 애써 외면하려 하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네, 바로 전립선 문제입니다. 저는 25년 넘게 비뇨기과 전문의로 일하며 수많은 남성 환자분들을 진료해왔습니다. 그분들 중 상당수는 이 고통을 단순히 나이 들매 따라 치러야 할 대가라고 생각하며 침묵 속에서 견뎌오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건대 이것은 결코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닙니다. 오늘 제가 바로 그 사실을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전립선이라는 작은 샘은 자연스럽게 커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전립선 비대증 또는 줄여서 HBP라고 부릅니다. 가장 먼저 안심시켜드리자면 이것은 암이 아닙니다. 하지만 양성이라는 단어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전립선이 커지면서 동반되는 증상들은 여러분의 삶의 질을 심각하게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 다수는 이미 겪고 계실 겁니다. 하룻밤에 서너 번, 많게는 5번씩 화장실을 가기 위해 잠에서 깨는 상황 말입니다. 이는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까지 지치게 만듭니다. 결국 다음날 아침, 여러분은 제대로 된 숙면을 취하지 못해 녹초가 된 상태로 하루를 시작하게 됩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소변을 봐도 방광이 완전히 비워지지 않은 듯한 찝찝한 잔뇨감이 계속됩니다. 보리를 마치고 바지를 올리는 순간 뒤늦게 흘러나오는 몇 방울 때문에 곤란하고 불쾌했던 경험, 아마 남들에게 말 못할 고민이었을 겁니다. 또한 세월이 흐르며 소변 줄기도 약해집니다. 예전에 힘차던 물줄기는 온데간데 없고 가늘고 힘없는 줄기만 남았습니다. 게다가 운전 중 꽉 막힌 도로위나 중요한 가족 모임 등 가장 곤란한 순간에 갑자기 찾아오는 긴박한 요의도 문제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간과하기 쉽지만 정말 중요한 문제는 바로 성생활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진료실을 찾는 많은 분들이 조심스럽게 성생활의 어려움을 토로하십니다. 성욕이 감퇴하고 발기력이 약해지면서 남성으로서의 자신감이 떨어지고 결국 스스로 위축되는 부정적인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자, 이제부터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자 제가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된 핵심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단 하나의 특정 운동을 꾸준하고 정확하게 실천한다면 단 며칠 만에 전립선의 염증과 크기를 줄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부작용 목록이 긴 약물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두려워하시는 수술적 치료를 권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두려움은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의 신체가 스스로 해낼 수 있는 치유 능력에 관한 것입니다. 올바른 근육을 자극하고 골반 부위의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방법만 배운다면 말이죠. 이 운동이 왜 그토록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는지, 어떻게 해야 실수 없이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는지, 그리고 오늘부터 당장 시작했을 때 어떤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전립선은 호두나 밤톨만한 크기의 샘으로 방광 바로 아래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전립선은 소변이 배출되는 통로인 요도를 감싸고 있습니다. 전립선의 주된 기능은 정자를 운반하는 정액의 일부를 생성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노화와 호르몬 변화로 인해 이 샘은 자연적으로 커지게 됩니다. 마치 나이가 들면서 덩치가 커지는 것과 비슷합니다. 문제는 전립선이 요도에 딱 붙어있기 때문에 전립선이 너무 커지면 요도를 압박하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정원에서 물을 줄 때 쓰는 고무 호스를 상상해 보십시오. 누군가 발로 호스를 밟으면 물이 잘 나오지 않게 됩니다. 비대해진 전립선이 요도를 조일 때 정확히 이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런 압박 때문에 방광은 소변을 내보내기 위해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은 힘을 써야 합니다. 억지로 밀어내고 힘을 주다 보니 결국 방광은 자극을 받고 기능이 약해집니다. 이때부터 진짜 문제들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야간 빈뇨, 약한 소변 줄기, 잔뇨감 등은 모두 이런 기계적인 압박에서 비롯됩니다.
전립선에 염증이 생기면 배뇨 문제뿐만 아니라 수면장애, 하복부의 긴장감, 심지어 골반 통증까지 유발하며 성기능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러한 염증을 빠르게 가라앉힐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고통받는 남성분들에게는 정말 큰 구원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그리고 많은 남성분들이 간과하고 있는 사실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전립선 건강은 단순히 먹는 약이나 음식에만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침묵하고 있지만 결정적인 요인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골반 부위의 혈액순환과 골반 기저근의 상태입니다. 여러분의 생활 습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TV 앞이나 차 안, 사무실 책상 앞에 앉아있는 시간이 하루에 얼마나 됩니까? 오랜 시간 앉아있고 체중이 조금 늘어난 상태에서 하체를 위한 운동을 따로 하지 않는다면 전립선으로 가는 혈액순환은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혈액순환이 안 되면 우열이 생기고 조직에 산소가 부족해지며 노폐물이 배출되지 않아 염증과 통증이 악화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제가 추천하는 운동이 필요합니다. 이 운동은 집, 거실, 침대, 사무실 등 어디서나 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동작입니다. 특별한 장비나 헬스장 회원권도 필요 없습니다. 진지하고 꾸준하게 하루에 몇 번만 반복한다면 전립선의 붓기를 빼고 골반 기저근을 강화하여 소변 줄기를 훨씬 시원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 운동은 바로 남성을 위한 케겔 운동입니다. 보통 여성들이 출산 후나 임신 중에 하는 운동으로 알고 계시겠지만 이 운동은 남성의 전립선 건강에도 놀라울 정도로 강력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케겔 운동은 방광, 요도, 전립선을 받치고 있는 골반 기저근을 수축하고 이완하는 운동입니다. 이 근육을 꾸준히 단련하면 여러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첫째, 해당 부위의 혈액순환이 개선되어 조직에 산소가 원활히 공급됩니다. 둘째, 체액 배출을 도와 전립선의 우려를 줄여줍니다. 셋째, 배뇨를 조절하는 근육이 강화되어 소변 줄기가 강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이 근육들은 발기와 사정에도 관여하기 때문에 성기능 향상이라는 보너스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하십시오. 많은 분들이 여기서 실수를 합니다. 정확한 방법으로 하지 않으면 효과가 없습니다. 해봤는데 소용없더라 라고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엉뚱한 근육을 쓰고 계신 겁니다.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운동할 근육을 찾아야 합니다. 소변을 보다가 중간에 멈추려고 해보십시오. 이때 사용되는 근육이 바로 우리가 단련해야 할 근육입니다. 단, 소변을 멈추는 행위는 근육을 찾을 때만 한두 번 해보시고 평소 배뇨 중에는 하지 마십시오. 근육을 찾았다면 이제 본격적인 운동법입니다. 소변을 참거나 방귀를 참는 느낌으로 해당 근육을 5초간 수축하십시오. 마음속으로 1부터 5까지 셉니다. 그리고 다시 5초간 완전히 힘을 뺍니다. 이완 과정이 혈액순환을 돕는 핵심이므로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수축과 이완을 10번 반복하면 1세트가 됩니다. 1세트에 약 1분 40초 정도면 충분합니다. 저는 2세트를 하루에 3번, 아침 기상 시, 점심 식사 후, 잠들기 전에 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처음에는 누워서 시작하는 것이 근육의 움직임을 느끼기 쉽고 익숙해지면 앉거나 서서 해도 무방합니다. 처음 시작하신다면 무리하지 말고 3초 수축, 5회 반복으로 시작해 점차 늘려가셔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본인의 페이스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 운동을 매일 하면 우리 몸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처음 며칠 내에 소변 줄기에 힘이 생기고 잔뇨감이 줄어들며 밤에 깨는 횟수가 줄어드는 미세하지만 확실한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혈류 개선으로 전립선의 붓기가 빠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일주일 정도 꾸준히 하면 많은 분들이 증상의 뚜렷한 호전을 경험합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니라 순수한 생리학적 원리입니다. 배수가 잘 되면 전립선 압력이 줄어들고 요도가 뚫려 모든 기능이 원활해지는 것입니다. 또한 골반 기저근 강화는 성관계 시 조절 능력을 높여주고 감각을 향상시키며 조루 증상 완화에도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효과를 망치는 흔한 실수들이 있습니다. 첫째, 엉덩이나 배에 힘을 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엉덩이가 조여지거나 배가 들어간다면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은 몸 안쪽으로만 들어가야 합니다. 둘째, 너무 세게 힘을 주는 것입니다. 강도보다는 지속성이 중요합니다. 무리하게 힘을 주면 근육 피로와 통증만 유발할 뿐입니다. 셋째, 증상이 좋아졌다고 금방 그만두는 것입니다. 전립선 관리는 평생 해야 하므로 증상이 호전되어도 유지 차원에서 하루 1, 2세트는 계속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운동이 일주일 만에 효과를 보이는 이유는 골반의 우렬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하기 때문입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염증이 줄어들고 조직이 건강해집니다. 물론 이것이 전립선 크기를 물리적으로 반토막 내는 수술은 아닙니다. 하지만 증상을 확실히 개선할 만큼 염증을 줄여주어 삶의 질을 되찾아줍니다. 이와 함께 수분을 적절히 섭취하되 저녁 늦게는 줄이고 알코올과 카페인, 맵고 자극적인 음식을 피하며 적정 체중을 유지하고 걷기 운동을 병행하면 효과는 배가 됩니다. 소변을 너무 오래 참지 말고 신호가 오면 바로 해결하는 습관도 중요합니다. 약물 치료 중인 분들에게도 이 운동은 훌륭한 보조 요법이 될 수 있으며 담당 의사와 상의하여 약을 줄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물론 혈뇨나 극심한 통증 같은 심각한 증상은 반드시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효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더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25년 동안 수많은 남성들이 평생 약을 먹거나 수술해야 한다는 두려움에 떠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몸은 스스로 회복할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첫 세트를 시작하십시오. 내일 아침, 그리고 모레도 계속하십시오. 꾸준함이 습관이 된다면 여러분의 전립선 건강과 삶의 질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합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최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